네. 국어는요. 사업자와 세금이라는 타이틀로 이제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다른 권들, 다른 챕터들은요. 다 이런 거였어요. 막 실무적으로 막 뭐 원천세 신고를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물론 이론도 있었어요. 이론도 있지만 뭐 사대보험은 뭐 어떻게 하나요? 이런 거 이론도 있지만 사실은 실습 부분이 많았고 뭐 전유현 세무사님이랑 하는 뭐 부가가치세 신고라든지 뭐 결산이라든지 이런 거 되게 실무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번 국어 사업자와 세금은요. 약간 여러분이 하시는 업무 약간 조금 더 인사이트가 있다고 해야 되나? 통찰력 그리고 이제 거래처 대표님들 이랑 얘기할 때 거래처 대표님들이 필요한 모든 약간 세무적인 그 시야 그다음에 세무에 관한 지식 약간 요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로 내용은 제가 대표님들을 처음 만나고 이제 기장을 하러 처음 상담을 하러 오시잖아요. 그럼 제가 상담을 하면서 대표님들한테 설명드리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사업을 하면서 어떤 사업체 대표님이라면 "아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지 않나요?" 라고 하면서 이제 1 년의 전반적인 업무 스케줄이라든지 저희가 어떤 서비스를 해 주는지 또 왜 저희가 필요한지 또 대표님은 실제로 어떤 걸 좀 주의하셔야 되는지 요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거든요. 근데 고거를 여러분한테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물론 이제 완전히 이제 대표님의 시각은 아니고 여러분 세무 대리인의 이제 시각이면서 이제 대표님들한테도 알려주실 거. 왜냐면요. 실제로는 저랑 대표님이랑 이제 연락들을 하기도 하지만 그 담당자분들이랑 직원분들이랑 연락을 가장 많이 하세요. 근데 직원분들이 만약에 대표님이 아시는 만큼 세금에 대해서 모른다면은 말이 안 통하겠죠. 그리고 대표님들이 뭘 궁금해하시는지 어떤 걸 알려드려야 되는 이런 거 아셔야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은 조금 다른 내용을 알면 알수록 좀 이제 편안하게 이제 더 아실 수 있고요. 처음엔 좀 모르는 게 많을 수 있는데 나중에 보시면 아 이거를 이렇게 한 번에 다 정리하다니 약간 요렇게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처음이라고 생각하시고 대표님도 그렇게 똑똑하지 않잖아요. 대표님은 진짜 세금에 대해서 무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되게 잘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편하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편하게 알려드릴게요. 한번 보겠습니다. 국어원 사업자 세금이고요.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로 이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도 거래처가 이제 개인 사업자인 분들이 있고요. 법인 사업자인 분들이 있어요. 근데 법인이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이 여기에 들어와서 일을 하시기 전에는 생각해 본 적도 없을 거예요. 그냥 주식회사 뭐뭐뭐 이런 게 법인인가 보다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고 그 정도일 텐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유형이 어떤 게 있는지, 그다음에 사업자 개인, 법인 유형별 특징, 그다음에 유형별로 이제 신고 납부 기한이 달라요. 저희가 실제로 일을 할 때 소득세 언제 신고하는지, 법인세 언제 신고하는지, 부가가치세는 또 누가 내는 거고 언제 신고하는지 이런 거 한번 전반적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요 사업자의 유형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사업자 유형에 따라서 개인이 있고요. 그다음에 법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은 이제 말 그대로 그 대표님이 그냥 그 사업자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음, 뭐 할까요? 교촌치킨 뭐 어디 어디 지점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은 교촌치킨 뭐 명동 지점 있다고 하면은 그냥 그 치킨집 사장님이 그냥 교촌치킨 명동인 거예요. 말하자면 회사가 사장님이고 사장님이 회사예요. 그래서 막 예를 들어서 음, 오늘 매출이 좋았어. 그러면은 막 이렇게 그 요즘에는 뭐 포스기를 쓰긴 하지만 현금 들어온 게 있다고 합시다. 외국인들이 막 돈 내고 해서. 그럼 막 돈 통해서 오늘 다 영업 끝나고 그거 돈 통해서 돈 빼서 뭐 사장님이 술 마시러 가거나 맛있는 거 사 드셔도 누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사장님이 자기 그냥 번 거 거기 있는 돈이 내 거니까 그냥 내가 마음대로 써도 돼요. 통장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그 아무도 제재할 수가 없고요. 물론 사모님은 제재를 할 수 있죠. 근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법인 같은 경우에는 통장에서 함부로 돈을 못 써요. 그래서 만약에 대표자라고 하더라도 통장에서 돈을 막 써서 개인적인 용도로 쓴다라고 하면은 횡령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감옥에 갑니다. 그래서 이거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개인하고 법인하고 이렇게 다르다. 이거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 사업자입니다. 가장 이제 일반적인 사업자 유형이고요. 대표자와 사업장이 동일시됨. 제가 말씀드렸던 거죠. 치킨집 사장님이 그냥 치킨집 돈 써도 된다. 그래서 세무서에 이제 사업자 등록하면요, 이제 개인 사업자 탄생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자 등록증 이렇게 하면은 사업자 등록번호 이렇게 나오고 이제 사업자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종합소득세라는 거 됩니다. 그다음에 부가가치세 이렇게 됩니다. 사업자면은 무조건 부가세는 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특이한 부가세가 안 나오는 사업자도 있어요. 면세 사업자라고 그런 게 아닌 이상은 부가세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개인이기 때문에 소득세를 냅니다. 종합소득세. 그래서 사장님이 만약에 다음에 5월에 이제 내시는데 만약에 교촌치킨도 하시고 막 이삭 토스트도 하시고 이제 요아정도 하시고 막 해요. 그러면 여기서 번 소득 다 합쳐갖고 그 사장님 다 사장님에 해당하는 거니까 사장님 소득 다 합쳐갖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면 그것까지 다 합쳐갖고 이제 세금이 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인 사업자는 좀 달라요. 여기 보시면 대표자 개인과 별도로 법인이라는 인격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법인 설립 등기. 그러니까 법무사님이 이제 법인 설립 등기라는 걸 하면서요, 법인이 탄생하고 그 외 사업자 등록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뭐 주식회사 뭐가 있을까요? 어, 요즘엔 주식회사가 굉장히 많죠. 대부분 이제 우리나라 법인들은 다 대부분 이제 주식회사예요.
그래서 주식회사 뭐 다 웬만한 회사들 다 주식회사인데 삼성전자 이렇게 해볼게요. 삼성전자. 그러면요, 여기 회사의 주인이 누굴까요? 뭐 그 이재용 회장님일까요? 물론 이제 회장님은 거의 주인이나 다름없긴 해요. 근데 실제로는요, 주주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이재용 회장님도 그 지분이 뭐 그렇게 크진 않을 거예요. 근데 모든 외부 주주, 막 외국인 주주, 막 다 합치면은 그 주주들이 더 큽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주가 주인인 회사예요. 물론 이제 그 오너 일가가 있는 거지. 그리고 오너 일가가 주식을 많이 갖고 있어서 이제 실제로 주인이 될 수도 있는 거지만, 일반적인 주식회사의 주인은 이제 주주들입니다. 그래서 대표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왜 이재용 회장님은 이제 그 오너의 이제 그 전반적인 이제 회장이지 삼성전자의 사장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대표자는 지금은 바뀌어서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그 어떤 그냥 전문 경영인이시죠. 그러니까 CEO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마음대로 회사 돈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법인격이 아예 탄생하고요. 그래서 사장님하고 삼성전자는 아예 다른 사람이에요. 그 후에 사업자 등록이 이루어진다. 일단 먼저 설립 등기를 해야 돼요. 설립 등기하면은 주식회사 뭐뭐뭐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은 세무서가 하는 거예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있다. 법인세 3월에 보통 내시고요. 부가가치세는 어쨌든 법인이더라도 사업자이기 때문에 내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거 보시면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로 이제 과세된다. 이것도 이제 뒤에서 나올 텐데요.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한 6%에서 45%까지 돼요. 근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요. 뭐 9%에서 24%긴 한데 한 2억 이하가 9%고요. 그 다음에 200억 이하였나? 굉장히 그 큰 금액이 19%예요. 여기는요, 한 뭐 1억만 조금 넘어도 막 거의 최고 세율 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게 낮은 세율로 과세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버신다라고 하면 법인으로 많이 넘어가세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래서 세금을 좀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막 연예인들 보면요, 대부분 이제 법인 같은 거 설립해서 왜 막 부동산도 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간 그런 게 이제 이렇게 소득세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 다 막 거의 버는 거에 반이 세금이다. 뭐 이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죠. 그러니까 45%면은 지방소득세가 또 거기에 10%면 4.5%면 49.5%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반이 세금인 거죠. 그래서 법인을 하면은 막 9%, 19%만 내고도 되는데 이렇게 너무 많이 내니까 이렇게 법인으로 많이 넘어오신다. 좀 부자가 되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대신에 엄격한 재반 절차, 세무신고 의무. 개인은요 통장 같은 거 막 써도 된다고요. 근데 법인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결산, 뭐 기장 이런 데서 배우셨겠지만 기장을 굉장히 꼼꼼하게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통장도 뭔가 돈이 나간 내역이 있으면 다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꼭 쉽지 않죠. 그래서 개인 사업자에 비해서 규모가 큰 경우가 많아요. 그 사장님이 통장 관리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저희한테 오셨을 때 기장료도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업체마다 좀 다른데,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정확히 뭐 업체마다 다르니까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개인 같은 경우에는 뭐 한 10만 원 정도, 10만 원 정도 때 그 가장 쉬운 게 11만 원 이렇게 부가세 포함해서. 근데 법인 사업자는요 한 20만 원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러면 개꿀 하실 수도 있지만 약간 실제로는 업무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다. 그래서 그만큼 큰 비용을 내면서 법인을 해야 된다. 세무 비용도 그렇지만 뭐 법무사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들죠. 그러면서도 법인을 하려면 어쨌든 이익도 많이 나고 규모가 큰 경우가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뭐 필기하시거나 그럴 게 아니라 그냥 편하게 보시면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이제 비교해놨어요. 개인하고 법인. 이게 한번 큰 거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사업의 주체. 실제로는요 그 대표자가 개인이에요. 그래서 교촌치킨 명동점 사장님이 그냥 교촌치킨이고 그 교촌치킨이 사장님이에요. 근데 이제 법인 사업자는 법인 자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촌치킨 전체 CEO 있잖아요. CEO가 마음대로 법인 통장 막 못 써요. 그러니까 CEO도 그 회사에서 월급 받아가는 거예요. 물론 많이 받겠죠. 근데 회사 통장을 마음대로 못 쓰면 안 돼요. 그래서 별도 인격이다. 등기. 개인 사업자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근데 법인은요 설립 등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요거 보시면은 만약 개인 같은 경우에는요 대표자가 많이 변경됐어. 그러면 그냥 기존 사업자 폐업하고요 다시 사업자 등록하면 돼요. 만약 내가 치킨집 하는데 이거 누구한테 넘겨? 그러면 뭐 양수도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내 거 폐업하고 다음 사람이 새롭게 사업자 등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인은요 그냥 대표자도 근로자예요. 그래서 근로자 자르고 대표자 바꿀 수도 있어요. 주주들이 힘이 세고 주주총회에서 대표가 너무 못하네. 대표 자르고 다른 사람 해. 이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 경영인이 오는 거죠. 자금 인출. 이게 지금까지 많이 말씀드렸던 건데 통장에서 개인은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근데 법인은요 마음대로 인출 불가해요. 그래서 임의로 인출하면요 그걸 가지급금이라고 합니다. 네, 대표자도 급여로 신고한 다음에 지급을 받아야 돼요. 급여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급여대장 작성할 적에 왜 대표자는 이제 급여대장에 법인 대표자는 급여대장이 나오는데 개인 대표자는 그거 안 나온다고 했었죠. 개인 대표자는 그냥 남는 게 대표자 거, 사장님 거.
그다음에 세금 보시면 종합소득세, 법인세 이렇게 다르죠. 그다음에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에 내고요. 법인세는 매년 3월에 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개인은 이렇게 세율이 높습니다. 높보다. 법인은요. 23%까지 써 있긴 한데 대부분 여기까지도 안 가요. 19%에서 다 끝납니다. 그러면 낮다. 비교적 세무 처리 간편하고요. 법인에 비해서 비용도 적게 발생합니다. 기장료도 싸요. 근데 복잡하고 엄격합니다. 법인은. 그래서 비용 자체도 크다. 하는 작업도 저희가 힘들다. 통장 다 맞춰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소득세는요. 일단 1년에 대해서 다음에 5월에 신고 납부합니다. 5월. 그래서 그 대표님 있잖아요. 만약에 그 아까 명동 말씀드렸죠. 명동이 이제 서울시 중구에 있는데 만약에 대표님은 강남구에 살아요. 근데 중구에서 그 교촌치킨을 해라고 하면요. 강남 세무서장한테 내는 겁니다. 대표님 사는 곳. 왜냐면은 사업장이 여러 개가 있어서 다 합쳐서 그냥 그 대표님 그 세무서장한테 내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신고 납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요. 개인 사업자는 무조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요게 한 과세 기간이고 요거에 대해서 이제 다음에 5월에 신고를 합니다. 5월. 요게 5월 1일부터 30일 썼는데 5월입니다. 그래서 요게 원칙입니다. 근데 다만 요건 바뀌지 않아요. 바뀌지 않는데 만약에 이 중간에 사망했어. 사망. 여기 써 있죠? 출국. 이거 글씨가 이상하네요. 사망이라든지 출국했으면 어쩔 수 없죠. 이제 이민 간 거야. 아니면 돌아가신 거야. 라고 하면요. 그때까지만 요 과세 기간을 한다. 마지막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인세 볼게요. 법인. 과세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개인이랑 똑같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긴 해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해서 다음에 그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부터 3개월 내에 법인세 신고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12월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다 보니까 3월 달에 법인세 신고를 납부를 합니다. 3월 보통 이렇게 이렇게 써 있죠.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 내가 막 대표자가 그런 일 있었겠지만 변태야. 그래서 막 나는 더 집중적으로 관리받고 싶고 막 세무조사 같은 것도 받고 싶고 이제 꼼꼼하게 관리받고 싶어. 그래서 이렇게 1년 동안 해서 법인세 신고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데 나는 6개월마다 신고할게요. 가능해요. 이거 진짜 변태죠. 그래서 이런 것도 가능하다. 6개월짜리도 가능하다. 보통 1년인데 그러면은 언제까지겠어요? 6개월 끝나고 뭐 9월 말까지 이렇게 3개월 이내로 신고하는 거 있죠. 그러면 그 사람은 과세 기간이 1년이 아니라 6개월입니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은행들이 그런 게 많은데요. 연말 이런 때가 바빠요. 그러다 보니까 1월 1일부터 12월 30일 하기 싫고 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말까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꼭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가 이제 과세 기간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1년만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만약에 1년 초과할 수 있다라고 하면요. 저도 저희 회사 이제 법인 세우면서 과세 기간 한 100년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100년에 한 번씩 법인세 신고하고 100년씩 세금 그때 다 낼게요 라고 할 거예요. 왜냐면 100년 뒤에 저는 없을 거니까 죽고서 없을 거니까 그냥 그렇게 하고 세금 안 내고 살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1년을 초과할 수는 없다. 이렇게 정해놓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거래처는 법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 1월 1일부터 12월 말일 가능성이 큽니다. 아주 특별하게 이제 조금 날짜가 다른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뭐 예를 들어서 건설업인데 나는 몇 월에 연말에 너무 바쁘더라. 연초에 너무 바쁘더라. 라고 하면은 뭐 7월 1일부터 다음에 6월 뭐 31일이라든지 10월 1일부터 다음에 9월 말일이라든지 저희도 그런 회사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수 있는데 대부분은 법인이더라도 이렇게 이렇게 1월 1일부터 12월 말이다. 근데 바꿀 수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인데요. 일단 사업자면 다 내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 사업자든 개인 사업자든 부가가치세는 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써있죠.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 모두 납세 의무가 있어요. 요거는 사업자의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사업자, 개인 법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보시면 기본적으로는 저희 거래처들은 다 일반과세자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부가세는요. 6개월에 한 번씩 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기가 1월 1일부터 6월 30일 상반기고요. 그다음에 2기가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이걸 2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1년에 기수가 2개 있습니다. 1기, 2기. 그래서 6개월에 한 번씩 세금을 내는데요. 그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1기분은 여기 7월 25일까지 확정 신고를 합니다. 그 다음에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이렇게 하반기 6개월분은요. 다음에 1월 25일 날 2기 확정 신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6개월이 끝나고 그 다음 달 25일까지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된다. 요것도 이제 저희가 생각보다 25일까지 하는 게 되게 빡세요. 그래서 항상 말일로 바꿔달라고 기재부에 이제 건의를 하는데 아직 바뀌지 않고 있어요.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6개월에 한 번씩 원래 신고를 하면 되잖아요. 근데 국가가 이걸 잘 못 기다려요. 왜냐면은 이렇게 내야 되는데 이때 만약에 이거 망하고 없고 세금 낼 돈도 없어 도망가면 어떡해? 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때 세금 6개월에 한 번씩 내면은 너무 많이 내잖아. 그래서 3개월에 한 번씩만 내.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신고 납부를 하는 게 아니라 요거 6개월에 낼 거를 한 반 정도만 이때 먼저 걷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단
400만 원 정도 된다라고 하면은 이때 300만 원, 200만 원 먼저 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계산을 이때 와봤더니 뭐 실제로 400만 원이 아니라 300만 원이 나왔어. 그러면 너 200만 원 냈으니까 100만 원만 더 내. 이런 식으로 되는 거겠죠. 그래서 원래는 6개월에 한 번씩 내는데 실제로는 국가에서 요 3개월에 한 번씩 내게 한다. 그래서 3개월이 지나면은 지난 6개월, 그러니까 요 전에 6개월이 있겠죠. 지난 6개월에 한 반 정도, 이거 2분의 1 정도를 이때 그냥 청구해 버린다. 그래서 이렇게 먼저 내고 이걸 예정 신고라고 합니다. 예정으로 그냥 진짜 찐은 아니고 예정으로 한번 신고해 보는 거. 요거를 신고 아니면 예정 고지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반 정도 된다. 6개월에 반 정도. 그다음에 요 진짜로 6개월에 대한 거를 확정 신고. 진짜 확정적으로 신고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하반기도 마찬가지죠. 원래 6개월에 한 번씩 신고하는 거니까 하반기 전체를 다음에 1월 25일 날 신고를 해야 되는데 국가가 그걸 못 기다리고 중간에 3개월 지나고서 너 지난번 요거 상반기 거에 반 2분의 1 먼저 내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것도 만약에 여기에 300만 원 나왔다 그러면 150만 원 먼저 내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근데 실제로 여기 해보니까 6개월치가 500만 원 나왔다, 좀 잘 됐다. 그러면은 다음에 이 500만 원 중에 150만 원 먼저 냈으니까 350만 원 추가로 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더 냈으면 돌려주고요. 그래서 이거 좀 지저분해졌는데 그 실제로는 6개월에 한 번씩 원래 내는 거지만 실제로 부가세가 3개월에 한 번씩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영세한 데는 또 중간에 안 걷기도 해요. 근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어땠어요? 6개월이 한 1과세 기간이고 그러니까 1년에 2번 낸다. 부가세 기본적으로는 실제로는 4번 내기도 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굉장히 영세한 데 있어요. 영세한 데. 이거 보시면 간이과세자라는 사람도 있어요. 일반 과세자가 아니라 간이과세자. 이거는 진짜 영세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간이과세자 같은 경우는 1년 전체가 한 과세 기간이에요. 그래서 1년 통째로 해야 하고 너 그 다음에 1월 25일까지 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생각보다는 많아요. 요즘에 그 간이과세자 기준이 많이 올라가고 이것도 많습니다. 옛날에는 이게 기준이 막 4,800만 원이었는데 만 원, 8천만 원이 됐다가 이제 이거는 이제 매출 기준입니다. 이번에 1억 400만 원이 됐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되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너무 많아졌습니다. 너무 많아졌고 간이과세자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것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굉장히 영세해서 부가세 좀 조금 내게 해줄게. 넌 조금만 내. 그리고 너 그 세무사한테 가서 이제 그 세무신고하고 막 돈 내고 이런 거 할 능력 별로 없지. 그러니까 1년에 2번 하면 돈 많이 드니까 한 번만 신고해. 그리고 신고도 되게 좀 간편하게 한다고 해야 될까요? 조금 세금이 적게 나오는 방식으로 조금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간이과세자. 그래서 1년에 이제 1억 400만 원이면은 대략적으로 나누면 얼마인가요? 그 12개월로 나누면 제가 한번 계산해 볼까요? 여기도 1억 400만 원. 1억 400만 원 나누기 12 하면요. 한 860만 원 되거든요. 나누기 12 하면. 이게 860만 원 한 달 매출이 860만 원이 많은 것 같긴 한데 생각보다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은 뭐 이렇게 간단하게 음식점 같은 것만 해볼게요. 그러면은 뭐 그 임차료 같은 거 있겠죠. 그 월세 같은 거 그런 것도 이제 굉장히 번화가는 비싸잖아요. 그래서 뭐 몇백만 원 하잖아요. 그거 있지. 인건비 나가지. 그다음에 재료값 있지. 하면은 직원 한두 명만 둬도요. 이거 거의 남는 거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음식점에 갔을 적에 이제 계산을 할 적에 거기 보면은 이제 사업자 등록증 같은 거 붙어 있어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 이렇게 붙어 있고 사업자 등록증 이렇게 써 있고 여기에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이거 써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확인하시면 되고 그거는 뭐 세법에 의한 건 아니고 식품 뭐 위생법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거기에다 걸어두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걸 보셨는데 간이과세자사라고 보면은 어때요? 1년에 860만 원, 월 860만 원 매출이 안 나오는데다 라고 이제 생각이 들면서 일단 맛이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인기가 없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막 엄청 잘 돼. 맛집이야. 그리고 사람들이 막 줄 서. 그리고 막 웨이팅 막 1시간 넘게 걸리고 그런데 간이과세자다라고 하면은 이제 탈세하는 거겠죠. 그래서 약간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 요즘엔 근데 그런 거 거의 없어요. 왜냐면은 카드로 결제를 많이 하기 때문에 탈세가 좀 불가능한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는 개인 사업자, 그다음에 범위 사업자 약간 조금 다른데 그 유형에 대해서 봤고요. 그래서 개인 소득자는 소득세 5월에, 범위 사업자는 범위세 보통은 3월에, 그다음에 부가가치세는 둘 다 내야 된다. 요거 한번 배웠습니다. 부가가치세는 1년에 2번. 근데 중간에 반씩 먼저 내라고 하기도 한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4번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아주 영세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